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푸른 바다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제주 공항에 접근하는 동안 창문에 기대어 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56살,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지만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김미경 씨, 드디어 용기를 내셨네요. 출발 전날 친구 수진이가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이혼 후 5년 동안 미루고 미루던 나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거죠. 남편과 헤어진 건 51살 때였어요. 2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아마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단지 나만 몰랐을 뿐. 딸아이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이혼 소식을 듣고 많이 힘들어했죠. 지금은 그래도 엄마인 제가 혼자여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주 공항에 내려 렌터카를 빌리고 미리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제주도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곳인데 리뷰가 좋았고 무엇보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셨나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는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혼자서 이 집을 꾸려나가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사흘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혼자 여행해봐요. 좋아요.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그냥 나로 존재하는 시간. 첫날은 간단히 주변 해변을 산책하며 보냈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바다 냄새와 파도 소리가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녁은 게스트하우스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해물 뚝배기를 먹었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신선한 해산물 맛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불편함도 곧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오름을 오르기로 했어요. 제주도에 와서 오름은 꼭 한번 올라봐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오름으로 향하는 길 게스트하우스를 나서는데 낯선 사람과 마주쳤어요. 그는 키가 꽤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그의 피부색이었어요. 진한 갈색, 아니 검은색에 가까운 피부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흑인이라고 하면 될까요? 제주도에서 흑인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기에 순간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억양 하나 없이 말이죠. 아, 안녕하세요. 머뭇거리며 인사를 받았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지나갔고 저는 잠시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름에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되었고 중간에 몇 번 쉬어가야 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 세게 불었지만 그만큼 전망도 더 아름다워졌어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가쁜 숨을 내쉬며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힘드셨죠? 물 한 모금 드릴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침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주쳤던 그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물병을 내밀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등산을 위한 편안한 복장을 한 그는 땀에 젖은 모습이었지만 활기찬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어요. 아침에 뵌 것 같아서. 네, 맞아요.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태어나서 쭉 한국에서 살았으니까요. 서울 출신입니다. 그의 대답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실례였네요.
아니에요. 다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름은 김진우입니다. 올해 58이고요. 김, 진우 씨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56이에요. 우리는 오름 정상에서 제주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우 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 졸업 후에는 IT 회사에서 일했다고 해요. 몇 년 전 이혼했다는 말도 살짝 흘렸습니다. 이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5년 정도 됐어요. 아이는 없어서 그나마 덜 복잡했죠. 저도 비슷해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같은 처지라는 걸 알게 되니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두 사람 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 새로운 여정을 걷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처음으로 혼자 여행해봐요. 좀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보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행은 누군가와 함께 했는데 이번엔 혼자서 도전해봤어요. 우리는 같은 날 제주에 도착했고 비슷한 일정으로 여행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둘 다 사흘 일정이었고 내일은 동쪽 해안을 따라 여행할 계획이었죠. 혹시 내일 일정이 비슷하다면 함께 가볼까요? 렌터카 있으세요? 진우 씨의 제안에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히 처음 만난 사람과 하루를 함께 보낸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렌터카 있어요.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고. 좋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만날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일정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오름에서 내려오는 길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 씨는 생각보다 말이 많았고 유머 감각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겪었던 에피소드도 가볍게 웃으며 들려주었죠. 어렸을 땐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때론 잔인하니까요. 깜둥이, 외계인 같은 별명도 많이 들었죠. 많이 상처받으셨겠네요. 네,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겨냈죠. 결국 중요한 건 피부색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삶에서 각자의 상처와 시련을 겪게 마련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진우 씨의 제안으로 게스트하우스 근처 해안가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제주 흑돼지와 소주를 나눠 마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경 씨는 이혼 후에 연애 같은 건?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딸아이 때문이기도 했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달까? 진우 씨는요? 저도 없었어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렸네요.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나니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어요. 진우 씨도 볼이 붉어진 모습이었고요. 우리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해변을 잠시 산책했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그 순간이 묘하게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감정이나 행동은 없었습니다. 서로 내일을 기약하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8시에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만났습니다. 진우 씨는 가벼운 배낭을 메고 있었고 저는 작은 가방과 카메라를 들고 나왔어요. 어느 차로 갈까요? 제 차가 조금 더 크니까 제 차로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진우 씨가 제안했어요. 그의 차는 준중형 SUV였는데 내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심하게 제 가방을 뒷좌석에 놓아주고 에어컨을 틀어주었어요.
우리는 제주 동쪽 해안을 따라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원한 바다 전경이 펼쳐졌어요. 진우 씨는 음악을 틀었는데 재즈였습니다. 부드러운 색소폰 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 재즈 좋아하세요? 네, 특히 이런 클래식한 재즈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좋아해요. 요즘엔 잘 듣지 않았는데 딸이 어렸을 때 자장가처럼 들려주곤 했어요. 딸은 지금 몇 살이에요? 26이요. 회사 다니느라 바빠요. 독립한 자녀를 두니 어때요? 외롭진 않으세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 특히 이혼 후에요.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죠. 그래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해요.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자유로움이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먼저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관광객이 많지 않았고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 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우 씨가 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주었고 저도 그의 모습을 찍어주었어요. 사진 잘 나왔네요.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진우 씨가 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그런가 봐요. 정말 행복해요, 지금. 저도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내려와 우도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짧은 뱃길이었지만 시원한 바다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우도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빌려 섬을 한 바퀴 돌았어요. 가끔 예쁜 풍경이 보이면 멈춰서서 사진도 찍고 시원한 음료도 마셨죠. 점심은 우도에서 유명하다는 땅콩 아이스크림과 해산물을 먹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누었어요. 진우 씨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조기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 때문이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인데요? 사실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커피를 내리는 게 취미거든요. 그리고 가끔 재즈 공연도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멋지네요. 꿈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미경 씨는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해요.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이제는 편해요. 우도에서의 시간이 너무 즐거워 예정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제주 본섬으로 돌아오니 하늘에는 비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은데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요? 진우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나요? 네, 조금 전에 지나온 길에 제주 흑돼지 전문점이 있었어요. 리뷰도 좋더라고요. 우리는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천둥 번개까지 치는 날씨였습니다. 와, 타이밍 좋았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흠뻑 젖을 뻔했어요. 정말 그러네요. 오늘은 행운의 날인가 봐요. 우리는 맛있게 저녁을 먹으며 와인 한 병을 시켰어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쏟아졌고 라디오에서는 제주도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비로 도로가 통제될 수도 있겠네요. 진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게스트하우스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예상대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몇몇 도로는 이미 통제되었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도 위험해 보였어요. 이 근처에 숙소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이 상태로 운전하기는 너무 위험해요. 진우 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근처 모텔을 찾아보았지만 비 때문에 발이 묶인 사람들로 대부분 방이 찼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펜션이 있었고 그곳에 방이 한 개 남아 있었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낯선 남자와 한 방에서 자는 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방이 크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펜션 주인에게 물어보니 남은 방은 더블 침대가 있는 방이지만 소파 베드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침대에서 다른 한 사람은 소파 베드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파 베드에서 잘게요. 미경 씨는 침대에서 주무세요. 진우 씨가 배려심 있게 말했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기, 옷이 문제네요.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저도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낮에 입었던 옷은 깨끗해요. 펜션 주인이 수건과 간단한 세면 도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번갈아 가며 샤워를 했고 저는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진우 씨는 바지만 입고 상체는 수건으로 가린 채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티셔츠가 너무 젖어서. 아, 괜찮아요. 그의 상체가 드러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어요. 나이에 비해 꽤 탄탄한 몸매였습니다. 무엇보다 눈을 뗄 수 없었던 건 그의 피부색이었어요. 얼굴과 팔은 이미 봤지만 상체 전체가 그렇게 균일하게 짙은 갈색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진우 씨는 재빨리 침대 위에 담요를 어깨에 둘러맸어요. 약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비가 그칠 기미가 없네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오늘 밤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내일 아침에야 그친다고 했어요.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 네, 그래도 오전에만 맑으면 공항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진우 씨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순간 방 안이 캄캄해졌어요. 어머, 정전인가 봐요. 펜션 전체가 그런 것 같네요. 창밖을 보니 주변 건물들도 모두 어두웠습니다. 펜션 주인이 양초와 성냥을 가져다 주었어요. 죄송합니다. 낙뢰로 인해 변압기가 고장난 것 같아요. 복구팀이 오고 있지만 이 날씨에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네요. 양초의 희미한 불빛 아래 우리는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가끔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밤에는 역시 공포 이야기죠. 진우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유, 제발요. 겁 많아서 그런 거 싫어해요. 하하, 농담이에요. 저도 사실 무서운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해요. 양초 불빛 아래에서 진우 씨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이목구비가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유독 입술이 도드라져 보였고 눈빛이 깊었어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항상 이런 식으로 봐요? 사람들이. 피부색 때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대부분 그래요. 처음엔 놀라고 그 다음엔 호기심을 보이죠. 가끔은 불편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한국인 어머니 덕분에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는 완전한 한국인이지만 외모 때문에 항상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거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학창 시절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게 제 정체성이 됐어요. 저는 그냥 저예요. 한국인이면서도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진우 씨를 봤을 때 조금 놀랐어요. 제주도에서 흑인을 만날 거라고는 예상 못 했거든요. 이해해요.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피부색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내면이죠. 진우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양초 불빛이 깜빡거렸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경 씨.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게 느껴졌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나이 50이 넘은 여자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은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우스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온기에 마음이 떨렸어요. 키스가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진우 씨의 다정한 배려 덕분에 곧 편안해졌습니다. 그의 몸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피부색뿐만 아니라 골격, 근육의 형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 가늘고 강인한 허리.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근육이 발달했네요. 제가 그의 가슴을 만지며 말했어요. 운동을 좋아해서요. 요가와 수영을 꾸준히 해요. 티가 나요. 몸매가 정말 좋으시네요. 미경 씨도 아름다워요. 정말로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이든 여자의 몸에 대한 칭찬이라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피부는 매끄럽고 탄력이 있었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진우 씨의 온몸이 고르게 짙은 갈색이었는데 그 색감이 묘하게 관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피부색 차이가 서로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우와. 그가 내 몸을 탐험하며 감탄했어요. 뭐가요?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요. 하얀 비단 같아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다른 색깔이 서로를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몸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사랑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전의 관계와는 다른 감각, 다른 리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경 씨. 절정의 순간 그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온몸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후에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내 안은 폭풍 같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네요. 이렇게 될 줄은. 진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저도 그래요. 오히려 기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체온이 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비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진우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침이네요. 잘 주무셨어요?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잤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지난밤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제 정말 좋았어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저도요. 서울에 돌아가서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어제의 일은 여행지에서의 일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단순한 일탈 이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진우 씨도 괜찮다면. 정말요? 너무 기뻐요.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체크아웃했어요. 다행히 도로 상황이 좋아져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공항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비행기를 기다렸어요.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얽혔습니다. 서울에서 뭐하고 지내요, 보통? 진우 씨가 물었어요. 글쎄요, 일하고 집에서 쉬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요. 딸이 한 달에 한두 번 놀러 오고요. 진우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최근에는 카페 창업 준비로 바빴어요. 커피 로스팅도 배우고 있고요. 멋지네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커피에 진심인 사람이었고 저는 오랫동안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어요. 함께 해봐요. 제 카페에서 미경 씨가 쓴 글을 전시하는 코너를 만들 수도 있고.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너무 설레서. 그의 솔직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인생은 참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제주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새로운 나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설렐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외모나 배경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내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흑인 남성과 함께 있는 중년 여성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요. 진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강남이에요. 진우 씨는요? 저는 마포에 살아요. 지하철로 30분 정도 거리예요. 멀지 않네요. 네, 다행이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택시 승강장 앞에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내일 통화해도 될까요? 진우 씨가 물었어요. 네, 좋아요. 주말에는 제 카페 준비 중인 곳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괜찮으시다면. 네, 꼭 보고 싶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의 포옹이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 따뜻함이 좋았어요. 잘 가요. 내일 봐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집에 잘 도착하셨나요? 벌써 미경 씨가 그리워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설렘,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네, 방금 도착했어요. 저도 진우 씨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딸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딸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우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글쎄, 최근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어머, 정말?
누구신데? 어떻게 만났어? 딸의 눈이 커졌어요.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만났어. 나랑 비슷한 나이의 남자분이신데. 와, 로맨틱하다. 어떤 분이신데? 직업은? 성격은? IT 회사에 다니다가 지금은 창업 준비 중이래. 성격은 차분하고 다정해.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고. 딸에게 진우 씨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했지만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딸의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사진 있어? 보여줘. 아직 사진은. 다음에 보여줄게. 왜? 부끄러워? 에이, 엄마도 참. 대화를 하면서 내심 긴장했어요. 언젠가는 딸에게 진우 씨를 소개해야 할 텐데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주말이 되어 약속대로 진우 씨의 카페 예정지를 보러 갔어요. 마포의 조용한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그가 구상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을 들으니 정말 근사한 카페가 될 것 같았어요. 여기는 커피를 내리는 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작은 무대를 만들어서 주말에 재즈 공연도 열고. 진우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꿈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멋질 것 같아요. 정말 기대돼요. 한 달 정도 후에 오픈할 예정이에요. 미경 씨가 첫 손님이 되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영광이에요. 우리는 카페 구경을 마치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그의 손을 잡고 걷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기, 다음 주에 우리 딸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진우 씨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제든지요. 다만, 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아직 외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조금 걱정돼서요. 이해해요. 갑자기 흑인 남성을 소개받는다면 누구든 놀라겠죠. 그래도 우리 딸은 열린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분명 진우 씨를 있는 그대로 봐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딸과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진우 씨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딸 정말 좋은 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때 딸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어요.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딸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진우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저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미경 씨의 딸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진우 씨를 흘끔거리며 쳐다봤어요. 저기, 엄마가 말한 그분이, 네, 제주도에서 만났다고 했던 사람이 진우 씨예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놀란 기색이 가시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유진 씨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다고. 진우 씨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말을 걸었고 천천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딸은 점점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진우 씨의 유머와 지식이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진우 씨가 물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별로인가요? 아니에요. 처음엔 놀랐지만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유진이가 웃기 시작했잖아요. 딸이 돌아왔고 우리는 디저트를 주문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진우 씨,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에서 흑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딸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랐지만 진우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어릴 때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나아졌어요. 사람들이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저 역시 더 강해졌고요. 지금은 그런 시선들이 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딸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셨다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차별과 편견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레스토랑을 나와 잠시 주변을 산책했어요. 딸은 진우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헤어질 때 딸이 진우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고마워요, 유진 씨.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딸은 제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통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딸이 좋은 아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엔 정말 긴장됐어요. 하지만 유진 씨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우 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처음엔 솔직히 많이 놀랐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따뜻하고 지적인 분이더라고요. 그렇지? 엄마도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 근데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괜찮으세요? 많이 쳐다보던데. 처음엔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별로 신경 안 써.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니까. 맞아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진우 씨 정말 괜찮은 분 같아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황이 진행되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그곳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딸 유진이는 들러리가 되어 주었고 진우 씨의 친구들도 많이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식 날 거울 앞에 선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대에 다시 웨딩드레스라니. 흰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아이보리색 정장 드레스가 나름 신부다운 느낌을 주었어요. 머리에는 작은 화관을 얹었고 진우 씨가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뻐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유진이가 제 뒤에서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딸. 내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뭘요? 엄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식장에서 진우 씨와 처음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잊을 수 없어요.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첫사랑을 만난 소녀처럼. 미경 씨 정말 아름다워요.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진우 씨도 정말 멋져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끔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흑인 신랑과 50대 한국인 신부의 모습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였으니까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의 키스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멀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 후 우리는 진우 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 이거 한번 발라봐요. 피부가 정말 좋아져요. 어느 날 진우 씨가 코코넛 오일을 건네주었어요. 흑인의 피부 관리법이에요. 그런 셈이죠. 어머니가 항상 검은 피부일수록 더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건조해지면 더 티가 나니까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따라서 코코넛 오일을 발랐는데 정말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효과 있네요. 이제부터 저도 같이 발라야겠어요. 그래요. 우리 함께 나이 들어도 피부만큼은 촉촉하게 유지해요. 이렇게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만의 특별한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작은 충돌도 있었지만 그조차도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딸 유진이가 주말에 놀러 왔습니다. 그녀는 진우 씨와도 이제 완전히 편해져서 함께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진우 아저씨, 사실 처음에는 많이 놀랐어요. 엄마가 흑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유진이가 저녁 식사 중에 솔직하게 말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라도 놀랐을 거예요. 진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엄마가 진우 아저씨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여요. 이혼 후에 엄마의 웃음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자주 웃으시니까요. 유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몰랐던 저의 변화를 딸이 알아채고 있었다니 감동이었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그런 말 들으니 엄마가 참 행복하네. 그러니까 진우 아저씨 계속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약속하시죠? 약속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미경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진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운아라고 느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도 이런 진실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우리 결혼 생활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진우 씨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령이라 상태가 많이 위중했습니다. 미경 씨, 어머니를 뵈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내일 당장 인천으로 가요. 진우 씨의 어머니는 인천의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되었지만 진우 씨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분이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진우 씨를 닮은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리고 제 아내 미경이에요. 진우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노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야, 결혼했구나. 보여주기 전에 내가 가면 어쩌나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이제 왔잖아요. 자, 미경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진우 씨와 결혼한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노인분은 제 손을 약하게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진우가 좋은 사람 만났네. 그날 병실에서 진우 씨의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인 남편과의 만남, 한국에서 혼혈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했지만 진우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피부색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우 씨가 얼마나 강인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포용력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한 달 후 진우 씨의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진우 씨는 많이 슬퍼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미경 씨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어요.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은 이제 제 어머니기도 하니까요.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갔습니다.
진우 씨의 머리카락에 하얀색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고 저는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따뜻했습니다. 미경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 씨가 말했어요. 뭔데요? 우리 한 번 더 여행 갈까요? 제주도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좋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5년 만에 다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같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고 처음 만났던 그 오름도 다시 올라갔어요. 나이가 들어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오름 정상에 서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진우 씨가 말했어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저도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피부색,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사랑에는 나이도 인종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 펜션을 찾았어요. 5년 전과 같은 방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분위기의 방이었습니다. 나란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우 씨, 혹시 후회하는 것 있어요? 나 같은 여자와 결혼한 것.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매일이 감사할 뿐이에요.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진우 씨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얼마나 놀랐었는지. 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주도에서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흑인을 만나다니. 그리고 그날 밤 폭우가 내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육체적인 열정보다 더 깊은 교감, 더 단단한 신뢰가 우리를 연결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진우 씨가 물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죠? 물론이죠. 영원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네, 중요한 건 우리 둘뿐이에요. 진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짙은 피부와 제 하얀 피부가 대비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다른 듯하지만 완벽하게 어울리는,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욱 소중하게 일상을 가꿔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정원을 가꾸거나 가끔 딸 유진이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진우 아저씨.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축하해, 딸. 그 친구가 마음에 들더라. 좋은 사람 같아.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엄마와 진우 아저씨를 보면서 용기를 냈어요.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요. 유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의 사랑이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진우 아저씨는 제게 새로운 아버지예요. 결혼식 때 같이 입장해 주실 거죠? 물론이지. 진우가 정말 좋아할 거야. 그날 밤 진우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요? 유진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고요? 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완전한 가족이요.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인생은 예상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50대 중반의 이혼한 여성으로 혼자 남은 여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형태로. 한국계 흑인 남성이라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연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인종, 배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다른 피부색은 이제 우리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르기에 더 아름답고 서로 다르기에 더 강한 사랑.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갑니다. 더 많은 주름이 생기고 더 많은 흰머리가 생길 테지만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손을 잡고 함께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할 것입니다. 다른 피부색, 같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